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대이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67일차 공무원 9급 13번부터 16번까지의 문제 풀어볼 건데요. 오늘 좀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법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닌데 잘 모르면 풀기가 좀 힘든 내용들이니까 사실 이번에 국가제 끝나고 법령 문제에 대한 또 지자론에 대한 니즈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 잘 참고하시면서 오늘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3번은 너무 쉽습니다. 그죠?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구분. 사회와 정책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다. 뭐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주의. 그다음 정부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게 정부 개입할 필요 없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정책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 맞는데 그렇다면 진보주의 정부에서 선호하는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1번입니다. 소수민족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 네, 당연히 진보주의가 강조하는 걸 거고요. 소득 재분배. 그리고 정부 규제 강화. 다 진보주의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세 감면은 아마도 정부의 시장 개입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수주의의 정책일 거기 때문에 3번 얘가 틀린 선지가 될 거예요.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아닌 것은, 네, 문제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형태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고위감사공무원단이 굉장히 낯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과 별개로 고위감사공무원단이 따로 운영이 됩니다. 고위감사공무원단은 감사원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이어서요. 감사원 소속의 공무원들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포함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라고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중요한 건 고위공무원단, 그리고 고위감사공무원단 이렇게 두 내용을 다 보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자, 1번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몇 조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이나 국장 이들이 딱 1급에서 3급 정도의 직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또는 이거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들 네, 고위공무원단이 되고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 중에 국장급 직위에 해당하는 직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국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네,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맞기는 합니다만 보통 실장급 정도의 지위는 중앙정부의 고위공무원단이 내려가는 게 맞지만 국장급 지위는 보통 지방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가 틀린 선지가 됩니다. 행정 각급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1호가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짜증나는 문제거든요. 2조에 여기가 1호고요. 여기가 1호고요. 요 1호에 상당하는 직위라고 설명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공무원법 제2조 2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여기 있는 요 내용과 연결시켜서 봐주시면 좋고요. 여기는 가능하면 법률을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성의 없게 출제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예쁜 게요. 여기요. 감사원 사무차장, 감사교육원장, 감사연구원장 이들은 고위 감사공무원단에 속하고요. 실제 이들의 직위에 대한 언급은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지 않고요. 감사원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현재 틀린 선지는 2번입니다. 사실 법률 내용을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뭐 답이 이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률 내용을 꼭 읽어봐 주시는 것 전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연결 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바로 계층제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의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를 구역 안에 포괄하는 중층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시도, 기초자치단체가 시, 군구, 그런 연결 구조가 그 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구역에 하나의 자치단체만 존재하는 단층제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이들은 특별자치도이기는 하나 중층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별자치도고요. 제주와 세종 이렇게 둘만 단층제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번 틀린 선지입니다. 자, 자치계층이 3번.
자치권을 바탕으로 하는 계층 간 독립적인 관계 구조라면, 네, 사실 광역과 기초라는 그러한 계층들이 있죠. 하지만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에서는 일단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업무를 진행하고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광역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계층 간의 독립적인 관계 구조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체자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자치계층의 이념적인 내용은 그렇다라고 친다면 행정계층은 계층 간의 행정계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보통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시라고 얘기한다면 기초시 밑에 행정구가 있을 거고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행정구를 두죠. 그 밑에 읍이나 면이나 동 이런 것들 행정구역이 있을 텐데 요거는 네, 지위 감독적인 관계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치계층이 민주적, 정치적 민주성을 중심으로 한다면 행정계층은 행정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맞습니다. 사실 3번과 4번은요, 이론적인 내용들이어서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층이라는 연결구조 내에서 포괄적으로 설명되는 내용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2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스스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 총 재원 중에 제가 자주 재원의 비율이라고 진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자주 재원의 비율이 재정 자주도가 아니라는 얘기들은 제가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재정 자주도는 일반 재원의 비율이고요. 총 재원 대비 일반 재원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 요 일반 재원의 비율이 우리가 얘기하는 재정 자주도고요. 자립도는 자립해서 쓸 수 있는 정도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의 비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회계와 기금을 제외하고요. 일반회계만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재정 능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재정 자립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재정 자립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총재원 그리고 자주재원 요게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한 것들은 실제 빼고요. 일반회계만 실제로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재정 능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요건 맞는 선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거 자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뜬금없는 선지일 거예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따질 때 대부분 고려하는 내용들이 특별회계나 기금처럼 무언가 따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따로 운영되는 장부가 아니라 일반회계 장부만 고려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체 재원만을 반영하고요. 이건 재원에 대한 얘기죠. 세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출 구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세출의 질에 대한 내용 관여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맞고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의존 재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주 재원의 성격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정 지원의 형태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든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자주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라면 요거는 일반 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반 재원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일반 재원의 비율이 아니라 여기는 자주재원,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 말장난인데 4번 이게 틀렸어요. 사실 16번은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재정 자주도나 자립도에 대한 것 헷갈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늘 보지 않았었던 패턴으로 손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특히 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리지만 얘는 어렵지만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연습하기 위한 용도로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16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